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렌대저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그 영끌, 내 집을 마련하는데 영끌,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요즘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죠. 막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영끌 아파트 줄줄이 경매. 이게 사실 집을 마련해서 좀 이렇게 돈도 벌고 자기 집도 마련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는데, 이제 집값이 올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집값이 내려갈 때는 이 아주 밑바닥으로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하여튼 미리 영끌로 사든 하여튼 자기 돈으로 사든 사기 전에 미리 상담을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물론 돈도 벌고 내 집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좀 안전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해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료는 없으니까요. 항상 무료로 제가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뭐든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 1월 21일자 기사인데, 영끌의 눈물, 이자 역습에 줄줄이 경매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끌은 2018년에 처음 등장을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자만 내다가 이제 집값이 오르면 팔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없는데 집값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자 내고 오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닥치면서 빚의 역습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계속 이게 좀 내려가야 되는데, 물론 한국은행에서 조금 내렸습니다만 그 정도 갖고는 아니죠. 아직도 굉장히 금리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자도 내기가 어렵고, 결국 원금은 상환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기사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이코노미스트 이제 1월 10일자 영끌족 비명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경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결국 이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은 경매에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경매 건수가 4년 만에 최대로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 영끌 투자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돈만 가지고 집은 살 수가 없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대출로 이렇게 사게 되면은 이런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영끌족이라는 거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끌까지 끌어모아서 영혼 끝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도요, 집을 살 때 있는 돈 없는 돈, 부모님 돈이라든가 대출 친구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사가지고 집을 마련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고도성장기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는 그 금액을 가지고 생활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이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올라가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집값 대비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되죠. 영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2018년에 처음 등장한 영끌이 저금리와 집값 급등에 함께 하던 시절 투자 방법으로 많이들 활용을 했다. 아주 그때는 이제 이런 대출 받아서 예전처럼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부동산 하신 분들이 말도 많이 했었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이 고도 성장일 때는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출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모든 대출을 동원해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한 거죠. 아주 그 모든 대출을 동원했다는 게 뭐냐면 은행 대출은 뭐 아주 기본이고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캐피탈이라든가 또 친구한테 빌린다든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영혼 끝까지 가서 대출을 하는 게 이제 영끌족인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이제 기본 원칙. 이게 이제 뭐든지 그 원칙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이 투자라는 거는 원래 자기 돈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이 레버리지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돈, 금융기관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하는 건데, 사업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은 거주가 목적인데, 아주 돈을 많이 벌려는 대박 심리로 하는 거는 아주 안 된다. 그리고 본인 소득에 맞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본인 소득에 맞는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을 사더라도 뭐 넓고 큰 집을 사면 좋겠습니다만은 자기 가족 수에 맞춰가지고 작은 평수부터 점진적으로 상향해서 이동하는 전략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년 후라고 이렇게 적은 거는 뭐냐면은 2년 동안 집을 소유하고 이렇게 거주하면서 살다가 2년 후에 팔면은 양도세가 비과세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가격이 오르면 또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큰 면적을 산다든가 대출을 크게 받아서 하게 되면은 그건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출은 내 집 가격에 이건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최대 50% 안쪽에서 사는 게 좋겠다. 50% 안쪽에서. 근데 40%면 뭐 더 좋고 30% 더 좋겠습니다만은 50%가 넘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또 이렇게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기본 대원칙이다. 그래서 사실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는데요. 대출 무서운 걸 알아야 되거든요. 빚이라는 거는 쓸 때는 뭐 좋은데 이제 못 갚게 되게 되면은 뭐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뭐 아주 신뢰가 깊은 지인들한테 빌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자도 안 주고 상환을 못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강제경매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 이상으로 사게 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이렇게 사는 게 맞죠.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집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은 대출을 내 가지고 하게 되면 항상 오염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파트 마련 전략. 그럼 어떤 전략으로 하는 게 좋겠냐? 이건 뭐 전문가들이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영끌족이라는 영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지역부터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건 뭐 누구든지 아는 거죠. 근데 똘똘한 한 채가 꼭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사는 게 똘똘한 한 채는 아니거든요. 자기 자금대에 맞춘 똘똘한 한 채는 사람마다 다 틀린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사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면 강북에 사는데 강북에서도 좀 큰 면적도 있고 작은 면적도 있고 역에서 좀 떨어진 데도 있고 바로 붙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똘똘한 한 채도 꼭 강남만 찝어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그 자금대에 맞는 면적과 지역을 선정해서 중심가가 안 되면은 자금대가 변두리로 나가야 되죠. 변두리로 나가도 자금대가 안 되면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로 가야 되고 경기도 또 중심가에서 또 변두리 이런 식으로 해서 변두리에서 중심가로 또 경기도에서 서울로
또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 순서,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뭐 다 아는 겁니다, 이게. 그 뭐 제가 뭐 새삼스러운데 다 알지만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내 집을 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간과할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상담해서 결정하시라는 걸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선정하는 건 아주 기본 중에 이거 기본이거든요. 내가 살 때도 중요하지만 또 팔 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는 좀 더 잘 팔리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는 뭐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청약 그 예금 통장 다들 갖고 있잖아요. 청약 통장으로 청약을 받는 게 제일 좋고 청약할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급매물이라든가 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또 경매, 제가 뭐 이런 영끌 아파트들이 경매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가격이 또 저렴하거든요. 또 경매 전략도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고가 대비 20, 30% 이상 떨어진 곳을 선택을 하면은 아무리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가 살 때부터 떨어진 가격에 샀기 때문에 뭐 경매로 넘어간다든가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본인들이 알고 있지만 살 때는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면은 이런 기본 원칙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런 사심 없이 객관성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담을 하시라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뉴스원의 이제 요 기사 내용인데 강남에도 영끌 아파트들이 경매에 많이 붙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1월 21일자인데 레미안 대지 팰리스라든가 반포 자이, 반포에서 아주 유명한 아파트지 않습니까? 40억짜리 고급 아파트도 영끌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니까 강북만 경매 들어가고 강남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강남에 이제 뭡니까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돈을 많이 이렇게 빌려가지고 결국 산 거죠. 결국은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강남이라고 해서 자기가 산 금액보다 많이 올라가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보다는 올라갔습니다만은 자기가 대출 받은 금액이 워낙 많고 이자가 많다 보면은 또 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급 아파트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잇따라 경매에 넘어왔다. 강남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 영끌족 아파트 경매로 와르르 내 집 마련 기회 이때 노려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러니하게 이 경매로 많이 넘어온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침체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면은 이 부동산 가격도 침체되는 거거든요. 침체됐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경매로 이렇게 많이 넘어간다는 거는 경매 가격도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럴 때가 또 좋은 기회죠. 2025년 상반기 경매 시장에서 내 집 마련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요. 경매 시장은 항상 시세보다 조금 낮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낮은 건 아니죠. 요즘같이 침체된 경제,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죠. 아주 좋은 기회죠. 그래서 오히려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서 경매로 넘어가신 분들은 뭐 다음에는 이제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또 기회로 활용을 하셔라. 이것도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사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또 팔고 싶어도 못 판다. 노동강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아까 그 강남 물건이 경매로 많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노도강, 노원구, 강북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2월 6일자 뉴스인데 영끌족, 영혼까지 끌고 모아 대출받아 투자한 사람들, 영끌족 집주인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호가를 낮추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신 노도강 쪽에 그래도 좀 싼 지역에 이제 산 거죠.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그것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팔려고 내놓는 거죠. 내놓는데 기존에 내가 팔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호가를 낮춰가지고 이제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 안 팔리고 있는 거죠. 매물이 쌓이고 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살 거는 절대 빚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가 내 집 마련 기회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인가요?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상저하고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가격이 내려가고 하반기에도 뭐 내려갈 수 있는데 상반기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또 가격이 조금 올라갈 때 살려고 하면은 또 더 올라가거든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올려 붙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내 집 마련하려고 하면 상반기를 생각하셔라. 아파트 가격이 꺾인 상반기가 좋잖아요. 지금 경매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꾸 내려붙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가 기회다. 경기 침체기가 위기면서 기회. 이거는 뭐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지금이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건설회사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이 망하는 회사도 많이 나오고 지금 뭐 노도강이 가격을 자꾸 이렇게 내려서 붙일 정도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기회다 사는 분들한테는. 부동산은 저렴하게 사는 것이 아주 기본이고 기초다. 싸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싸게 사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더 그렇죠. 더. 그래서 싸게 사는 게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경매 또 급매 아주 급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끌족도 급매에 해당되죠. 급하게 빨리 팔아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이제 덜 보려고. 또 청약도 아주 전통적으로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 집 마련하는 아주 기초고 기본이고 기본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끌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위험에 처해지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대출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을 장만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